저 굴다리 아래로 들어가라고. 굴다리 지. 야, 아무래도 이거 아닌데. 야간에 밖에 있으면 좀 야생동물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안으로 거세를 하고 쟤네들하고 합사를 해야 되는데 거세를 안 한 상태여서 얘네들이 합사가 되면 저기도 암소도 있고 수소도 있거든요. 거세 한 애들하고 암소하고 같이 생활을 해서 얘네들이 들어가고 되면 자연종부가 되거든요. 거세를 하고 쟤네들하고 합사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합사보다는 거래요. 풍사육을 저희는 기본으로 해서 동물차를 하나도 안 먹이거든요. 수소문들 거기는 100% 풀만 있거든요. 알팔파랑 제주피랑 라이그라스랑 섞어서 100% 풀만 유비를 해서 똥냄새도 이렇게 덜 지독하고. 이제 한 목구당 저희는 한 1,400평씩 나눴어요. 이제 한 목구당 이틀에서 3일을 머물러요. 그리고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다른 목구로 이동해요. 그래서 저희 목구가 총 7개거든요. 3일 하면 21일 동안 이제 이제 1번 목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네. 21일 차에. 네. 그래서 그때쯤이면 풀이 또 자라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방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목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데서부터 네. 지금 저 너머에도 조사료포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총 땅 부지는 한 35,000평 정도 되는데 너 마음에 들었는 거 같아. 천천히 파악하기.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일곱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방목을 해야 토지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토지가 유지가 되면 여기에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으로 메탄을 땅 속에 저장을 시키고 네. 박테리아가 분해를 해서 영양분으로 만들고 있으면 이 영양분을 또 얘네들이 자라면서 또 써요. 그러니까 자연 선순환적으로 그게 원래 돌아가는 패턴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방목하면 그냥 이게 넓은 땅에다 다 터놓고 아무 기술도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방목을 하려면 첫 번째로 유난 방목을 하기 위해서 목책을 이렇게 나누고 또 마리수도 제한을 해가지고 풀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또 방목을 할 때도 이렇게 과방목하면 안 되고 뿌리까지 뜯어먹게 하지 말고 그래도 생장점은 남겨두고 오늘 방목하고 내일까지 방목하고 또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쪽으로 왔다가 네. 또 이제 3일 뒤에는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풀이 웬만큼 지금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식물이 우선은 건강을 해야 땅 속에 탄소를 저장하는 활용성이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탄소가 많이 저장되면 그 안에 박테리아가 그걸 분해해갖고 먹이로 삼아서 이제 박테리아 똥이 영양분이 되거든요. 식물이 자라는 영양분이. 그래서 그게 다시 식물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친환경적으로 소를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안에 이제 토종은 보통 오차대랑 톨페스큐가 많은데 이제 거기에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켄터키 블루그라스, 화이트 클로버 한 5가지 정도 홈파를 해서 얘네들이
저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아 여기 안에 풀을 예, 다 예, 예.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풀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먹으면서 또 똥도 싸고 소변도 보는 것들은 자양 영양분으로 충분히 풀들이 흡수를 해서 하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환경 오염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원래 태고 쪽부터 자연 순환 원리인데 이게 오염이라고 또 보면 오염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오염으로 안 봐요. 이게 왜냐하면 식물에 영양분을 주는 거니까 화학 비료를 안 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자양분 소들이 영양분을 주고 풀을 키워서 또 자기네들이 먹고 하는 선순환적인 거지, 이게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뭐 환경 오염시키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저희는 키우고 있어요. 얘네들은 성우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육성우들의 초점을 맞췄어요. 태어나서 4개월부터 5, 6개월까지는 무조건 방목. 왜냐면 사람도 어렸을 때 건강이 중요해서 어렸을 때 건강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청장년층까지 큰 이제 몸을 가지고 노년층까지 쓰는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엄마 마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저도 얘네들은 어렸을 때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자라야 도축 전까지 건강한 몸으로 있다 가야 고기를, 얘네들 앞에서 말하긴 뭐한데 이제 고기를 먹는 소비자들도 건강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건강에 초점이 맞춰지고, 원래는 여기가 부지가 공군 부대 주유소 부대였어요. 여기 자리가 항공유를 담는 유류 탱크 자리인데, 아, 저기가요? 유류 탱크는 다 없애버렸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수조나 이런 것들로 쓰려고 지금 우선은 놔두고 있는, 이제 제가 꿈꾸고 있는 게 6차 산업이라 좀 공원처럼 잘 꾸며서 여기에 뭐 높은 데다가 전망대나 카페를 만들어서 그냥 뭐 여기서 뭐 햄버거 만들고 막 이런 체험이 아니라 그냥 좋은 환경 보고 좋은 차 마시고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농장을 꿈꾸고 있어서 지금 준비하려고 이거. 우선 얘네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판매를, 소위 말해서 일반 농가가 키우는 투뿔 BMS, 그러니까 저 마블링 포인트가 9번이면 최고로 치잖아요. 거기에서 뭐 최고가 받으면은 뭐 3만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키로당. 근데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요. 등급은 상관없어.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왜냐면 그 조건이 100% 그래스패드, 이제 저 목초 사육을 기본으로 해서 건강하게 키운 소고기를 증명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랑 해서 사양 실험을 했어요. 왜 사양 실험을 했냐? 곡물 먹인 소가 좋냐 나쁘냐 그런 논란도 많았고, 마블링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요. 그거를 좀 종식시키려고 여기서 사양 실험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을 먹여서 키운 소가 좀 더 좋은 성분이나 좀 사람한테 더 건강한가에 대한 실험을 했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 그래스패드 목초 사육을 한 애들이 오메가3나 필수 아미노산이나 고액 리놀렌산이라고 CLA라는 성분들이 훨씬 많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더라도 좀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목초 사육을 한, 이렇게 방목을 안 하더라도 풀로 끝까지 키워서 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키워서 나간 소들이 사람 몸에도 좋고 얘네 스스로도 건강하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돼서 자신 있게 지금 팔고 있죠. 그리고 평균 2등급을 보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제 등급 평가원에서 하는 평가 기준으로 보면 도체도 작고 등급도 안 나오고 소가 안 된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근데 다른 잣대를 놓고 보면 건강한 고기인 뿐만 아니라 지방도 적고 또 얘네들이 정육량도 그렇게 적게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 굉장히 우수한 거죠. 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보고, 소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마블링이 많이 껴있는 부드러운
모기를 원했던 소비자들이 지금은 보다 건강하고 그리고 식감이 있더라도 그 부위만의 특색을 원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건강한 것들을 한 번 먹더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좀 소비 식습관 문화도 많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농장은 부수부터 말씀드리면 네. 현재는 한 150도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일반적으로 키우면 500도 규모예요. 축사, 저기 축사, 그리고 저 비육 축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500도 축사인데 동물복지 받으면서 300도 초반으로 마리수를 줄였어요. 지금 현재는 150도고, 그래서 지금 동물복지 기준은 워낙 저 일반 축사의 2배의 면적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도 300도 한 320도 정도 키울 수 있는 농장 규모이고, 현재는 한 달에 3마리 정도 출하해가지고 완판을 하고 있고, 매출액은 한 마리당 평균 암소 수소 평균 낸 거예요. 매출액은 한 1,500 정도 보시면 돼요. 일반 한우 최고가 받았을 때의 가격이랑 비슷한 거죠. 저희 소들도 등급은 안 나오지만 뭐 그에 못지않는 건강한 고기이고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됐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이 농장 방목장 운영하고, 얘네들은 풀만 먹기 때문에 일반 곡물 사육을 먹는 것보다 생산 원가가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게 지금 받고 있고, 좀 비싸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예약제식으로 받아요. 예약제식으로 받고 원가의 15%를 할인을 해드려요. 이제 320도 규모가 다 올라서서 저 판매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6, 7마리 정도는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공급만 맞춰주는 상황이라, 그래서 6마리 정도가 판매가 되면 매출액은 한 9천 정도 한 달에. 그렇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갚아갈 수 있겠죠. 아직은 3마리지만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물복지가 인증 옵션이 자유방목을 하냐 안 하냐의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셨던 경우가 일반 동물복지로 받으신 거예요. 일반 동물복지 1호는 해남의 마니농장이라고 저 첫 번째로 한우 부분에서 동물복지를 받으셨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젖소도 많이 늘어났지만 육계 산란계 쪽이 많아요. 동물복지. 왜냐하면 방목장을 넓은 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게 방목장 기준이 이 한 마리당 337제곱미터거든요 100평이 넘어요. 107평 정도 돼요. 만약에 100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1070평 정도가 있어야죠.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하려고 의지만 있으면 하죠. 저 축사 주변에 노는 산이나 임대나 이런 것들을 얻어서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목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요. 근데 전제 조건이 좀 공부를 해야죠. 저도 축산과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그냥 대학 다니다가 어머니가 소를 한 60도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회사 생활하다가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평소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얘네들을 좀 건강하게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공부를 좀 했죠. 논문 찾아보고 축산과학원 박사님한테 문의도 넣어보고 했을 때, 이렇게 원래 초원에서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이고 군집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기본에 맞춰주면 건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맞추려고 땅을 매입을 하고 방목장 만들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했던 거예요. 이제 저희가 또 밑에 배합기가 있는데 배합기에서 이틀에 한 번씩 밥을 만들어요. 생초나 건초를 배합을 해서 육성우 거 아까 통로에 봤듯이 쭉 깔아주고, 나머지 임신우나 좀 성우들 애들 거는 배합기에다 놔두고 이틀 동안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은 아침에 밥을 주고, 밥을 다 주고 난 뒤에는 동목시키고 또 밥을 또 만들어야죠. 그러면
한나절이 가요. 밥 오전이. 만드는데요? 네. 오전이 끝나고 네. 또 이제 저 방목돼 있는 애들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축사에 볼일 보고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공룡알 봤죠. 네. 걔까지 직접 하거든요 다. 그래서 시즌 되면 풀씨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데까지 제가 관리하는 게 한 10만 평 정도 돼요. 이거 말고 또 시간 날 때는 얘네들 앞에서 미안하지만 도축하고 경영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택배 보내야지.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하루가 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네들 건강하게 키우는 거, 행복하게 키우는 거에만 지금 몰두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몰입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급자족률이 4분의 3은 될 거예요. 방목장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 또 조사료포를 따로 이용해서 제가 직접 작업해서 자급자족하고 알팔파만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알팔파는 전량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육성계는 알팔파를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단백질도 높고 칼슘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팔파도 수입을 안 하려고 지금 계속 시험 사양을 해보고 있거든요. 100% 자급자족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축사는 수입이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세계 곡물가격이 변하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이는 소에 대한 먹거리들을 확보를 해서 자급자족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몸을 움직여서 좀 자급자족하고 덜 사고 수입을 바라면 두 가지가 좋죠. 생산 원가를 아낄 수 있는 데가 좋고 두 번째로는 환경에 그러니까 환경에도 좋고 생산 원가도 절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도 전량 사서 편하게 소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같이 방목장을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방목장에다가 풀 사료를 길러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작업을 충분히 시도해서 그것들을 작업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내 몸 귀찮다고 편하고 키우고 싶어서 전량 사서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점점 자급자족 형태로 와야 돼요. 그래야 생산 원가가 낮춰지고 이제 뭐 등급이 낮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얻을 수익이 있는 거지. 역량은 우선 자기의 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들 키우니까 나도 키워볼래 이게 아니에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몰입도가 있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하는 공부가 아니라 소를 키우면서 죽여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병 해가지고 치료도 해보고 해서 경험을 쌓고 또 정 안 되겠으면 아는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자문도 구해보고 그런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꿈이 이미 한번 정해졌으면 진짜 죽이 되든 살이 되든 열심히 해보는 게 중요한데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대?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고 하려고 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고. 아 드라마에서 어디서 나왔다. 김사부에서 나왔다.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생겨요. 저처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쭉 키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현대백화점이나 갤러리아나 거기서 알아서 찾아와요. 건강하게 키우고 환경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한테 굳이 축산이 아니더라도 할 때는 내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열정거리를 찾아야 되고 우선은 그 열정거리를 찾았을 때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면은 방법이 생겨요. 저처럼. 5점 만점? 네. 10점 주고 싶은데. 저는 그냥 얘네들 보고 있는 것 자체로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꿈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반은 이뤘잖아요. 그리고 긴가민가 했을 때도 많았었고 했는데 반은 벌써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한 인생이고 앞으로 또 우를 또 이뤄야 되잖아요. 케어팜이나 힐링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재밌고 우선은 좋아요. 보람 느끼는 거 그냥 얘네들 보고 있는 거 건강하게 크고 있구나. 그리고 제 소가 팔려가고 소비자들이 완판이 될 정도로 성황리에 판매를 해주고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보람이 있고 왜냐면 제 제품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키워냈구나 라고 소비자들이 알아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보람을 느껴요. 워낙 축사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디 연수가 됐든 어디 농장이 됐든 1년이고 2년이고 자본금을 좀 모으고 뭐 후계자 자금 5억인데 그 5억 가지고 와서 축사 사면 땡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꿈을 위해서라는 좀 자본이 필요해요. 왜냐면 축사 사고 또 송아지도 사야 되고 송아지가 바로 수익을 발생해서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송아지가 2년 정도 커가지고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2년 뒤에는 또 수익이 발생할지 적자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비책을 내야죠. 나 기농해서 기농자금 나오니까 기농할래.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자본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내 꿈을 위해서 종잣돈을 조금 모은 상태에서 기농자금을 받아 플러스해서 생활하면 좀 낫죠. 제가 제일 처음에 간과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키우면 잘 팔릴 거야 라는 것들 간과했어요. 알아서 잘 사주겠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더뎠던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타겟을 정해야죠. 이런 건강한 음식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전에 이제 사전 작업도 돈도 준비해야겠지만 사전 작업으로 요새 알릴 수단이 많잖아요. 인스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저도 인스타 꾸준히 하다 보니까 3천 몇 명이에요 지금 팔로워가. 그리고 쉬는 족족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게 지금 구독자는 적지만 유튜브는 400명이에요. 유튜브도 하세요? 네.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나를 알릴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런 SNS 활동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돈이 안 돼도 꾸준히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소들은 이렇게 키워요. 제품 설명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출연 제의 들어와서 최불암 선생님 왔다 가셨어요. 강령됐거든요. 이렇게 돼서 고기가 한번 붐을 일어서 올라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PR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3박자를 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좀 세월이 늦더라도 10년 정도 준비를 딱 맘먹고 해서 꾸준히 나의 계획을 뭐 세워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안 잊어버리고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꿈을 정했으면 그러니까 그 꿈을 정하기 전에는 경험을 엄청 많이 해봐야 돼요. 다양한 경험을.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내 마음에 뭔가 섰으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나가다 보면 방법은 생긴다. 네, 오늘 저희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별거 아니고 인터뷰 해주셔서 저희가 그려서 우와 키링 하나 필요했는데 근데 감사합니다. 아니 저녁인데 뭐 이런 거 나왔어요.